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약 1.5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례도 있는데요. 열대지방의 대표 과일과 채소들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곳, 남부지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위도의 온대기후에 속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하지만 이제 사계절은 희미해지고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는 농업 분야에 큰 변화와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농작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신종병충해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한반도 농작물 재배 지역에 큰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난지과수인 한라봉이 전남 고흥과 거제에서도 생산할 수 있어졌고, 녹차는 강원 고성, 사과는 강원 영월까지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작물 재배 지도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진다고 걱정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스스로 변화해야겠죠? 틈새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열대과일과 채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곳에선 현재 망고, 패션프루트, 파파야 등 20여 종의 과수와 10종의 채소류를 도입해 국내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짐에 따라 열대 과수와 채소의 수요가 늘고 있어 이들 작물을 국내 농가에서 재배할 시 소득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선 열대 작물 재배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 보급되고 있을까요? 열대작물이 국내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적응성 검증 중이고, 이에 따른 품종 선발이라든가 비료 주는 방법, 또 수확 방법, 그리고 요리 방법 등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뿌리를 내린 기특한 식물들을 만나볼까요? 현재 이곳에선 약 6종의 열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고추를 닮은 이 녀석은 아프리카에서 온 오크라. 어머나, 저기 보세요. 예쁜 꽃도 피었네요. 우리나라 고추꽃보다 크기가 훨씬 크죠? 오크라는 뿌리가 깊고 병충해에도 강할 뿐 아니라 하우스 재배 시 오래도록 수확이 가능한 작물인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웰빙 식품이랍니다. 오크라는 외국에서는 샐러드나 스프용으로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념에 무쳐 먹거나 튀김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맛있는데 특히 홍콩에서는 남성들의 보양 음식으로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다고요? 그럼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보양식이라는 소리에 귀가 쫑긋. 곧바로 시식에 들어간 제작진. 아삭 아삭. 소리만 들어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오크라 맛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고추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끈적끈적함도 있고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크라는 여러 가지 점액물질로 구성된 뮤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6월에서 8월, 딱 요맘때가 수확의 정점 시기이고요. 더 익으면 우리나라 고추처럼 이렇게 빨갛게 익는답니다. 화분에 피어있는 이것은? 언뜻 보면 국화꽃처럼 생긴 이 채소의 이름은 아티초크.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작물입니다. 맛을 보기 위해 박사님께서 직접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속살은 매우 연하며 맛이 담백하다고 하네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생으로 드시면 박사님, 맛이 밤이랑 되게 비슷한데 정말 맛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고급 요리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아티초크.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렇게 예쁜 꽃으로도 감상할 수 있대요. 아티초크는 예전에는 제주도 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했습니다만 최근에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전남 내륙 지방에서도 겨울철 최저 온도가
4도씨 이상만 유지되면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방을 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되었습니다. 나는야 뽀빠이! 시금치를 먹으면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시금치보다 줄기가 길고 잎이 큰 열대 시금치, 흔히 인디안 시금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칼슘은 일반 시금치의 45배, 철분과 비타민 A는 8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비타민 C의 성분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대 시금치는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엔 줄기의 길이가 최대 4m 이상 자라므로 식용은 물론 정원이나 실내 관상용으로도 적합하답니다. 키가 큰 이 채소의 이름은 모로헤이아. 주 원산지인 이집트에서는 왕실의 채소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옛 이집트 왕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쪽에서 주로 이용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모로헤이아 잎을 이용해서 차로도 만들고 나물로도 이용하고. 이집트나 중동에서는 스프로,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샐러드로 이용하며 특히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모로헤이아 속 비타민 A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색 채소가 우리를 맞아줄까요? 꼬불꼬불 넝쿨을 따라가다 보면 수세미 같기도 하고 오이 같기도 한 이상한 모습의 채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름은 여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무려 레몬의 3배. 그렇다면 맛도 새콤하겠죠? 그런데 아싸! 신맛이 아니라 아주 쓴맛이 나는 여주.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쓴 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상용 식물로 재배되었으나 약효가 인정되어 식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새콤달콤한 맛있는 열대과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 과일의 이름은 패션 프루츠.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강한 과일인데요. 덜 익은 모습은 다소 생소하지만 짜잔! 완벽히 익고 나면 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좀 알아보시겠죠? 평소엔 과일 자체로, 또 주스로 갈아 마시기도 하고 여름엔 얼려서 먹기도 하는 천연 비타민제. 신 것 같아요. 예, 시죠. 네. 이게 지금 달린 게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이게 새콤달콤해질 겁니다. 지금. 패션 프루츠는 현재 제주와 전남 지역에 약 8곳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하늘 수확량이 12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열대과일 하면 역시 망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 기후와 입맛을 고려한 개량 품종 애플망고는 고소득 작물로 인정받고 있고요. 천국의 과일로 불리는 개육도 재작년 국내 적응성 평가에 통과해 현재 농부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열대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되어 신선한 맛과 적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작물, 바로 벼인데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나달이 잘 연글지 못하고 도열병에도 취약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일정 수준까지는 벼도 광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량성이 올라가고 생장도 증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광합성도 떨어지고 호흡이 증가를 하여 벼의 생장에 저해를 주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탄생한 품종이 조강벼와 한설벼. 태풍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벼의 키는 더 작게, 그리고 더욱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된 신품종입니다. 특히 한설벼는 장마나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발화 현상에도 강하고요. 찬물과 찬 기온에 노출되는 지역에서도 재배 안정성이 높습니다. 한설은 우리나라 중북부 중산간지와 고랭지와 같이
항상 냉해가 상존하는 곳에 적응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약 10만 헥타 이상의 재배 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광 같은 경우는 그 소득작물 이후에 늦은 시간에 이양을 해도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시설 후작으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것인지, 위협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자세와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년 태풍에 쓰러진 이 벼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이 자연재해와 이 기후변화에 맞선 이 신품종 벼의 보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름도 생김새도 낯선 이 열대 작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재배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 재미있고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